오늘은 집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집합은 개념이 뭐지? 원소들을 특별하게 확정질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원소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모임. 원소들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은 원소를 1과 2와 3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집합인데 집합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해서 쓴다. 혹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A는 X바 1, X, 3, X는 정수.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뒤의 방법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지. 조건제시법. 이때 지금 내가 예시로 든 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야. 오른쪽 보면은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어떤 x를 원소로 갖는데 조건이 붙지? 어떤 조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정수다라는 조건이 붙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은 1, 2, 3밖에 없어.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집합은 이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제유 범위에서 나오는 집합은 단독 집합으로는 안 나와. 집합이 항상 집합이 명제랑 나오거나 혹은 집합이 확률과 나와. 알겠어? 그래서 오늘 할 거는 1번, 2번 두 단원을 할 거야. 집합이 명제와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집합이 확률과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할 겁니다. 넘어가서 오케이. 1번 집합 대 명제. 일단 집합과 명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명제의 문제를 풀 때 다 집합으로 풀 수 있어. 그래서 명제의 문제로 분명히 나왔지만 그거를 집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의 개념을 알면 좋다는 건데 이게 같다는 얘기가 결국은 명제 단원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집합 단원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명제에서 조건들이 있어. 조건 P가 있어. 그러면 집합에서는 진리집합 대문자 P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여기다 쓸게. 조건 스몰 p가 있을 때 이 조건 스몰 p를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 대문자 P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x바 x는 P를 만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게 진리집합의 의미야. 알겠어? 예를 들면 P라는 조건이 이거다. P라는 조건이 1과 3 사이다. 라면 진리집합 대문자 P는 x바 x는 1과 3 사이다. 뭐 이런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뭐 조건 소문자 Q가 나와도 진리집합 Q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P일 때 Q로 가는 명제가 참이다. 요 얘기는 집합으로 바꾸면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다라 그러면 진리집합 P와 Q가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지.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가 참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라 그러면 집합 문제로 바꿔서 P의 원수와 Q의 원수를 찾아서 참 거짓을 판별하면 돼. P가 Q에 포함된다 안 된다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럼 마찬가지로 P가 Q의 거짓이다. P로 Q는 건 거짓이다 라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P와
P에서 Q로 가는 그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라고 증명을 하면은 사실 증명이라고 한다보다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자고. P가 4의 배수고 Q는 2의 배수야. 이때 P면 Q가 참이니 거짓이니? 라고 물어봐. 그러면 집합으로 일단 생각하지 말고 명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4의 배수가 P고 2의 배수가 Q인데 4의 배수면 2의 배수니? 네. 맞아. 이건 참이야. 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있지. 사람은 동물이다. 이것도 참입니다. 맞아? 그럼 요거를 집합으로 바꿔서 나타내면은 요 자리들이 P고 요 자리들이 Q인 거잖아. 요게 P고 Q고. 그러니까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으면은 진리집합은 P와 Q가 있는데 첫 번째 거에서는 4의 배수가 진리집합 P의 원소들이니까 4, 8, 12, 점점점이지. Q의 원소들은 2, 4, 6, 8, 점점점. 라고 놓고 보면은 P와 Q는 어떤 포함 관계가 성립하냐면 P가 Q에 포함된다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예시에서도 사람은 동물이다 할 때 사람이라는 원소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뭐 문재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 Q라는 진리집합 안에는 뭐가 있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문씨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가 Q에 포함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요 명제 문제에서 명제의 참거실 판별하라 그러면 요 자체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예를 들어 쉬운 명제, 사람은 동물이다. 이런 거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건 문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바꿔서 풀라고? 집합으로 바꿔서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판단을 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걸로 조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이 있어. 충분 조건.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인데 문제에서는 P는 Q가 되기 위한까지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 충분 조건이다라는 부분에 빈칸이 뚫려서 여기다가 알맞는 거를 집어넣게 돼. 그리고 반대로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는데 화살표가 이쪽이야.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와 Q가 있는데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는 거고 똑같은 말로는 P는 Q가 되기 위한 똑같고 여기까지는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에서 Q로 가는 것도 참이고 Q에서 P로 가는 것도 참이야. 이런 거는 집합으로 따지면 둘이 아예 같다라는 걸 뜻하고 왜냐하면 얘는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 왜냐하면 얘는 P가 Q에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Q도 P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집합으로 따지면 어떤 P라는 게 Q의 부분집합이고 어떤 여기다 한번 그릴게. P라는 게 Q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Q라는 게 P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어떤 관계가 돼야 하냐면 그냥 둘이 같은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P와 Q가 집합이 아예 같다라는 얘기가 돼.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둘 다 성립한다면.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P는 여기 위에는 똑같고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충분 조건 혹은 필요 조건 혹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채워놨는데 사실 충분 조건이라고만 나오진 않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P가 Q에는 포함되지만 뭐가 아니라는 거야? Q가 반대로 P의 부분집합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고 반대로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P와 Q의 포함 관계를 보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렇게 포함되는 건 아니다. 알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구분을 할 줄 알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추천해 주는 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정방향으로만 성립을 하면 정방향으로만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면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면 사실은 필요 조건은 아니다.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반대인 경우에는 필요 조건이 될 거고 둘 다 성립할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렇게만 따져주면 되겠어. 알겠지? 아주 기본적인 얘기였고 자, 비슷하게 조건 P가 있는데 not P라고 쓰는 게 있어. 이건 뭐지? P의 부정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에서는 P의 해.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지, 여집합. P의 대문자 P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똑같이 판단을 하면 돼. Q의 not도 Q의 부정도 Q의 여집합인 거.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 P라는 조건은 X가 3보다 크다고 Q라는 조건을 X가 4보다 크다라고 할게. 3보다 작다라고 하죠, 여기를. 그러면 not P는 뭐니? P를 부정하니까 X가 3보다 작다가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부정하니까. 그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이런 거야. 3보다 작다가 P였고요. 이만큼 P였지?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P의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런 이유로 Q의 부정도 구하면 not Q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집합으로 따져도 P는 진리집합이 어떤 거야? 진리집합이 3보다 작은 숫자들이니까 뭐 실수 전체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2, 1, 0, 뭐 마이너스 1. 이건 정수 범위에서도 있을 거고 뭐 마이너스 0.5 많을 거야. 이게 P입니다. 그러면 not P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다? P의 여집합이니까 요거 아닌 것들 뭐 3도 되겠지? 4, 5, 3, 4.5 이런 것들이 P의 여집합이자 not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Q도 마찬가지야.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Q가 4보다 조건 Q가 4보다 크다니까 진리집합 Q는 4보다 큰 거 뭐 5, 6, 7, 점점점. not Q의 진리집합 Q 여집합은 뭐 이거의 반대니까 4, 3, 2, 점점점.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P 또는 Q와 P and Q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조건 두 개가 합쳐질 때 또는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and로 합쳐질 수도 있어. 그럼 이거는 집합으로 따지면 뭐라고 했어? P, Q의 합집합이고요. 여기는 P, Q의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시 문제로 생각해보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P는 3보다 작다, Q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있지. 그러면 P 또는 P or Q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집합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P라는 영역과 Q라는 영역의 합집합. 그러면 어디야? 얘와 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X가
3보다 작거나 혹은 x가 4보다 크다. 뭐 있는 그대로 말을 쓰는 거랑 똑같긴 한데 개념상으로는 그렇다고. 합집합의 개념이야.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인데 이번에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not p or q는 얼마냐? 그럼 요거를 풀 때는 집합으로 풀어주는 게 편해. 자, p or q는 p 합집합 q였지? 자, 그러면 이거를 부정을 했으니까 전체 여집합을 시키겠지.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얘랑 얘랑 완전 똑같아. 그럼 여기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면 드모르간은 뭐지?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으로 바뀌지. 네. 자, 이걸 다시 명제로 바꿔. 그럼 P 여집합은 not P. 그리고 교집합은 and지? 네. 그러니까 and not Q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를 풀 때는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풀어도 된다? not P를 그리고 not P 어딨니? 앞에 3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게 not P고요. not Q는 어디야? 4보다 작거나 같다. not Q. 둘의 교집합 여기. 이게 얘네가 말하고 있는 영역이란 얘기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명제와 집합이 같은 개념이고 둘 사이에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워야 돼. 알겠어? 그래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할게. 이번에는 이제 1번 끝났고 2번은 집합과 확률이야. 2번은 집합과 확률. 이번에는 확률 문제를 풀 때 집합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도 집합 개념과 확률 개념이 서로 상통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같이 써줄게. 집합과 확률. 일단 집합에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한 전체 집합과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어. 이때 확률은 PA의 확률을 나타내라 그러면 집합에서 생각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NU분의 NA입니다. 이게 확률의 정의야. 기본적인 확률의 정의가 그거야. 왜 확률의 정의가 뭔데?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졌을 때 완전히 상통하는 개념이죠. PA는 n이 앞에 붙는다는 거 원소의 개수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로 바꾸면 이렇게 2개짜리인 경우가 많이 나오지 보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PA는 똑같이 정의할 수 있을 거고 PA는 NU분의 NA고요. PB는 NU분의 NB가 될 것이고요. 뭐 PA 교집합 B는 당연히 NU분의 N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P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NU는 고정이고 N 똑같이 동그라미에 앞에 들어간 A 교집합 B가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도 PA 합집합 B는 NU분의 NA 합집합 B.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진짜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을 집합 개념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NA의 헷, 그러니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단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NU에서 NA를 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거 이해되지? 네.
당연히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자, 이게 확률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양변을 NU로 나눈다를 해주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NU분의 NA 해시고 좌변은 우변은 NU분의 NU-NAG.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으니까 1 빼기 NU분의 NA가 되고, 자, 앞에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가 돼? PA 해시 되고, 얘는 1 빼기 PA가 되겠지. 그래서 확률에서도 요 말이 들어맞습니다. 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그 사건 A의 확률.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야. 됐어? 그리고 집합에서 나오는 수많은 공식들이 비슷한 꼴로 확률로 바뀌어. 예를 들어서 N, A, 합집합 B. 이건 집합에서 뭐라고 쓰냐면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라고 쓰지. 이건 집합에서 많이 쓰는 얘기잖아. 얘가 어떻게 넘어간다고? 똑같이 양변을 N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NU분의 NA 합집합 B는 NU분의 NA 더하기 NU분의 NB 더 빼기 NU분의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확률식으로 바꿔주면은 얘가 PA 합집합 B고요. 얘는 PA,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그러니까 똑같지 사실 얘는. N자리가 그냥 P로 바뀐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확률을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다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집합이 이재유 범위에서 나오는 거를 다 정리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 명제와 둘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집합과 확률이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할게. 추가적인 건데 대우 명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 대우 명제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대우 명제 일단 하기 전에 요걸 하겠지. 여기 대우를 하지 명제에서 P, Q가 원래 명제면 P, Q. not P에서 not Q로 가는 것과 Q에서 P로 가는 것과 not Q에서 not P로 가는 것. 그래서 얘네들 관계가 2구요. 다를 이자 쓰지. 부정. 여기는 0. 순서가 바뀌었고 여기도 0. 얘네들 간에는 2. 그리고 이렇게와 이렇게가 대우잖아. 대우 명제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같다. 라 그러지. 이게 왜 그런지도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보자고. P에서 Q가 참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집합으로 따지면 어떡하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 진리집합 P와 Q가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부분집합 관계를 가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Q 여기다 쓸게. Q P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 전체 집합 밖에다 그릴게. 이렇게 U. 그러니까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라는 거는 일단 PQ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자, not Q가 not P로 가는 걸 한번 보자.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둘의 부분집합 관계를 여기서 한번 봐봐. 색깔을 좀 보기 편하게
P의 여집합. 자, P의 여집합부터 한번 볼게요. P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여기야. 네. 아, 이렇게 그리니까 약간 그 뭐라 하지? 우길기? 우길승천기? 그거요?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파란색 그리자. 자, Q의 여집합은 어떻게 생겼지? 여기입니다. 됐어? 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빨간색이 크니? 파란색이 크니? 빨간색이 크지.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얘가 만족하면 얘가 당연히 만족된다는 거거든.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방향이 참이라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반대로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그런 것까지 증명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끝. 명제 정리 끝. 여기까지 합시다.